지난주에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또 지난주에도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성장주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의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도 성장주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창출이 코로나19 사태의 바닥 대비해서 워낙 큰 폭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주가 쉬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 성장주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길 만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3월 달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우려를 만들어줬던 차트 몇 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최고의 대표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미국 전체 기업 이익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293%였는데 지금 현재 숫자를 보시면 현재 5개 종목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5개의 시가총액을 지금 미국 기업 전체 이익으로 나눠봤더니 네. 자그마치 383%니까 뭐 거의 90% 정도 더 올라갔으니까 네. 저걸 보고 있으면 좀 팔아야지 뭐 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숫자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성장주의 PBR이 미국의 가치주 PBR의 4.5배 수준이다. 뭐 이런 차트도 올라왔었고요. 또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PER로 봤었을 때 성장주의 PER이 가치주 PER의 자그마치 75% 프리미엄이다. 네. 저기 나오는 또 차트를 보시면은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가 가치주 대비해서 지난 3월 달 대비해서 50% 가까이 초과 수익률이 났다. 네. 자, 이런 차트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기에 왔던 조정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현상은 좀 단기간에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초과 수익률이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 기회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조정이 나오고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번 조정세, 성장주 투자에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네. 잘 따라오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PER이라는 것과 패그 레이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장주 PER이 약 한 3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의 PER은 약 20배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워낙 PER이 비싸 보이니까 성장주 팔고 가치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패그 레이쇼로 보면 이제 패그라는 건 뭐냐면 PER을 기업 이익 증가율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패그 레이쇼는 낮아지고 그 패그 레이쇼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력도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간단한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제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는데 성장주의 기업 이익이 매년 연간 단위로 30%씩 늘어난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치주의 이익은 매년 10%만 늘어난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네. 이 PER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3년이 지나고 4년 차 되면 네. 확실하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매력이 있다라고 되어버려요. 네. 좀 더 과격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익 증가율이 성장주가 매년 30%인데 가치주는 전혀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계산을 해보면 2년이 지나고 3년 차 될 때부터는 이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매력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자그마치 성장주의 매력도가 50% 이상 더 있게 됩니다. 결국은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PER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그 매력도가 성장주에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요즘에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은행주 아니면 뭐 석유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 항공주, 호텔 등등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성장이 거의 없고
또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과거 매출을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성장주 다 팔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살펴보니까 상황 이해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주들이 사실 장기적인 이익 증가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가치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은 좀 깊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시나리오도 적용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패그 레이쇼를 좀 더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좋아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9개 기업들, 페이스북부터 네. 시작해서 팡, 마갓, 뭐 줌비디오까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성장주와 가치주 패그 레이쇼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좀 해보냐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네네. 기업들이 있고 이익 증가가 전혀 없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은 패그 레이쇼가 똑같아지는지 저기 이제 차트에 나오는데 네네. 밑에를 좀 보시면은요. 이익 증가가 70% 이상 성장주의 패그 레이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 멀티플 35배로 가정을 하고 나누기 1.75 이렇게 하면 패그 레이쇼가 20으로 되죠. 네. 근데 가치주의 이익 증가율은 0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20 나누기 1이니까 20. 그러니까 동일하게 패그 레이쇼가 20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의 이 S&P 500들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마이너스인 건 아시죠? 네네. 네. 자,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7개 대표 성장주, 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 대표 성장주들의 지난 5년 플러스 앞으로 미래 등등을 대충 계산해서 네. 5년 평균 이익 증가율을 1년 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여기 쭉 나오는데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이 9개 기업의 평균 1년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73.7%나 된다. 네. 1년 단위로. 네네. 자, 간단하게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아까 70%의 이익 증가율이 일어나면 패그 레이쇼가 똑같아지는데 네네. 지금 이 9개 기업들은 지난 5년 아니면 미래 5년을 봤을 때 연간 자그마치 70%의 이익 증가율을 매년 그것도 복리로 네.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현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하락폭이 컸던 가치주 대비하셔도 현재 이제 패그 비율로 봤을 때 성장주들의 상대적 매력도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결론을 좀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비중을 뭐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성장주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잔존가치 모델로서 한번 또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PBR이 재평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충분히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예는 PER과 패그 레이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과 또 PBR, 자기자본 대비해서 몇 배의 시가총액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제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 참 많이 얘기하죠. 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우선 좀 테이블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네네.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ROE가 연평균 한 15% 정도를 창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의 평균은 한 5%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또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걸 5%를 반영을 했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때의 평균 PBR의 적정 가치는 1.5배 정도가 적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런 성장주들의 ROE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9개 종목들, 이 종목들의 평균 ROE는 35%가 넘어가고요.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자그마치 24%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숫자, 그러니까 ROE가 15% 평균에서 25%로 올라갔다라는 네. 가정을 좀 해보고요. 여기에 또 다른 가정을 해보면 요즘에 미 연준이 계속 금리 낮췄고 네네. 지금 0%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0.6, 0.7 정도 되는데 앞으로 0%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5% 시대가 아니라 0%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PBR이 도대체 몇 배로 가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배가 적절한 가치가 아니라 5배가 적절한 가치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기업들, 특히 성장주들의 PBR이 거의 5배 근처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는 부분, 이 ROE와 자기자본 수익률과 또 이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 지금 가치는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애플 같은 기업들의 이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봤을 때입니다. 애플이 사실 ROE는 높지만 이익 증가율은 낮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요.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성장주 섹터로 묶이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자, 애플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아이폰 못 파는 거 아니야? 네. 뭐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익 증가율을 높이지? 아니 영업 마진율이 40%가 넘는데 이거 더 올릴 수나 있나? 네.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럼 애플 같은 기업의 예를 갖다가 한번 좀 극단위로 좀 볼게요. 네.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기업이 지금 ROE가 50%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또 PBR은 5배 정도 된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자,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배당 많이 해주는 거. 네, 네. 그래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다 고객들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그 50을 벌어들이는 걸 다 배당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그마치 배당 수익률이 PBR이 5배인데도 불구하고 PBR 5배인데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10%가 나옵니다. 10%. 자, 그러면 미국의 지금 금리가 0.6%, 0.7%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의 평균 수준이 그러면 5%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중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을 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PBR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5배에서 10배로 확대될 수 있어요. 또 PER도 10배에서 20배로 확대가 될 수가 네네.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배당 수익률이 5%로 떨어지더라도 적정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좀 먼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금리가 그냥 2% 시대로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네. 5%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2% 시대로 간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2% 정도 되면 그게 적정 가치다라는 계산을 한다면 여기서 또 150%더 올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PBR이 얼마까지 늘어나야 되냐면 5배가 아니라 25배까지 늘어나고 PER은 10배가 아니라 50배까지 늘어나야지 적정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싸 보인다라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장주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애플 같은 기업도 성장주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그만큼 ROE가 너무 높고요. 배당 수익률이 아주 좋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에 좀 대입을 해보면서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정이 바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네. 이 두 수치가 모두 좀 낮아지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장기화될 흐름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또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의 PBR이 5배였다면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미래의 PBR은 10배, 25배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의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실제 경제 성장률 추이의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자, 과거에 1960년대부터 쭉 해서 70년대, 80년대 보시면은 과거의 성장률 평균이 한 5%대였다면 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보시면 이게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죠. 또 그리고 또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를 보시면은 2%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제 1% 시대 뭐 네. 아니면 아예 성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1980년대의 평균 보시면은
7%나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률 시대였어요. 네. 자, 근데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크게 떨어졌죠. 네. 근데도 그래도 그때 수준은 평균 3%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010년 이후 물가 상승률 도대체 얼마야 평균이냐? 1%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이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명목 성장률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PBR을 계산할 때 아까는 이 10%를 감안했다면, 그렇죠? 성장률 3%에다가 인플레이션 7%를 더해서 이것을 이제 명목으로 계산했다면 닷컴 버블이 났었을 때는 3%의 성장률, 그 3%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 5, 6% 정도를 반영을 했다면 이제 미래에는 1%의 성장률과 1%의 인플레이션만 반영을 하면 2%만 반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은 PBR이 과거에 5배였던 게 25배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 논란, 성장주 더 이상 못 간다, 이제 꼭지다, 이건 좀 과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점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입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의 PER 그리고 잔존 가치 매력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막 이론을 얘기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도대체 어떤 숫자를 미국의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지금 S&P 500의 PER과 PBR을 한번 보시면은 25배 정도, 그리고 PBR이 3.5배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익 증가율은 당연히 마이너스에 네. ROE는 14.3%, 한 15% 좀 못 미치죠.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PER이 21.7배 정도 나오고 네. 이익 증가율 17%, 그리고 ROE는 한 1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S&P를 약간 좀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100기업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기업을 보시면 PER이 31배, 좀 더 세죠. 근데 이익 증가율이 크니까 올해도 일어나고 내년에도 일어나고 26배로 PER이 떨어집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ROE는 거의 24% 수준이죠.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PER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너무 고평가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ROE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S&P의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에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100기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결론값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요. 앞으로 P 멀티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평균이 보통 이제 S&P 정도 됐을 때 보면 25배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이게 30배 아니면 33배 이렇게 가도 비싸다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잠재 성장률이 과거에 5%대이던 것이 2%대로 떨어져 버리면 1 나누기 5%나 4% 하면 P 멀티플 25배가 적절하겠지만 1 나누기 2%를 해버리면 네. 50배가 적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상승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잔존가치 모델로서 S&P 500과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6.6%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그만큼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종들이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이제 적정가를 또 한번 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뉴욕 증시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 만기일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앞으로? 네. 자,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지금 막 들여다봤던 부분들을 보면은 ROE가 어떻고 PER이 어떻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벤트로 가져가고 있는 게 FOMC 미팅이죠. 네. 즉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네. 여태까지 쭉 본 거는 펀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의 어떤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초과 유동성이 얼마나 나왔고 이 초과 유동성 때문에 도대체 PER이 몇 배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고점이 도대체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초과 유동성이라고 이 차트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이 네. 초과 유동성을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년 평균, 그러니까 M2 증가율 빼기 명목 GDP 증가율을 본 건데요. 자,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까만 선은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높아진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네. 워낙 이 M2 증가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PER이 지금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배의 PER이 아니라 저 차트로 계산하면 PER이 100배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다. 네. 그래서 그 유동성만 놓고 계산을 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 이외에 예대율을 한번 보면 미국의 지금 예대율이 67.3%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과거 역대상 정말 낮은 숫자. 그래서 앞으로 대출 증가율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지금 최근에 대차대표 늘어나는 거, 미연준 보시면은 이제 7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이 숫자가 많게는 8조, 9조 뭐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거품이 시작됐는데 그 거품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예대율을 보시면 지금 7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고점일지 잘 모른다라는 게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유동성 수치만 가지고 M2와 시가총액만 가지고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 낮게 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 17%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네.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건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냐면 나스닥은 62%, 네. 그다음에 S&P는 39%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유동성만 가지고 이 정도의 거품도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꾸 지금 고점을 너무 낮게 잡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네네. 항상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들을 확인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